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중동구 통합학과 담당 김지훈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자료 보시면 실무가 비슷한가요? 몇 년 전 거라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자, 빨리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힘드시니까요. 자, 한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요. 차례 있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요. 대학별 입시 기준이 있는데요. 뭐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좀 과학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입학 정원을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정시 정원 비율을 40 이상 만들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료 페이지 수 있거든요. 이 페이지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 학교들이 40 이상 맞춰놨죠. 그런데 실제 정신 정원은 조금 더 많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미충원 학생들이 좀 정시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 정리하는 거 보시면 실제 수시 미충원 때문에 실제 정시 정원은 45에서 50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는 나머지 이제 50에서 55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릴 때 제가 학년도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학년도란 건 그의 대학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2024학년의 고3인 학생들. 이해하셨나요? 예, 그런 거고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수시하고 정시의 주요 사항을 좀 보면요. 수시는 내신 중심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 중심인 거 다 아시겠죠? 대부분 아실 거고요. 내신 중심은 학생부를 보는 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도 수능 중심에 더해서 내신을 조금 넣긴 하죠. 밑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20% 넣는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첫째다. 그럼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요 얘기 좀 할게요. 정성평가란 게 뭐냐면요.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까지 고려하는 거고요. 정량평가란 건 과목 관계없이 점수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계공학과 물리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수시로 갈 거예요. 근데 고2 때 중동고는 물화생지 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내신도 선택해서 배웁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근데 화생지를 했어요. 선택을. 근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수시로 원서를 넣었어요. 떨어질 거예요. 정성평가를 같이 하니까요.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근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정시로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정시는 내신 아예 안 본다고 연세대학교는 아예 안 봅니다. 정시로 넣었어요. 생지를 선택했어요. 수능에서도요. 점수가 높으면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량평가는 그런 거고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하도 교수님들이 날린 거예요. 야, 얘들 좀 물리 좀 시켜서 보내야지. 이거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 수능 생지해서 물리 안 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공대 교수님들이. 그래서 서울대에서 야, 그럼 내신에서라도 좀 해라. 라고 해서 내신을 정시에서 20%를 반영하게 됐죠. 이해하셨나요? 고2 때라도 좀 물리해. 내신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 한 반 정도의 이과 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중에서 수능에서 정시 수능에서 한 과목은 꼭 봐라. 라고 이게 의무적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갈 때 정시에서 생지를 보고 가도 됩니다.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학교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요. 들어가고 나면 어떡하냐고요? 물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냐고요? 일단 우린 들이밀어야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사실 대학교 물리는요. 고등학교보다 재밌어요. 고등학교 물리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는데 고등학교 물리는 틀리게 하기 위해서 물리시험을 내거든요. 대학교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물리가 사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물리 잘 못했거든요. 대학교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았거든요. A+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읽어보시면 3페이지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내신에서는요. 중동을 가게 되면 통합과학을 3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에. 그리고 과탐실을 1시간 하는데 과탐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과탐실은 절대평가고요. 80점 이상이면 A가 나옵니다. 80점 이상이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1 때 이렇게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1, 2 대부분 원 내용인데요. 여기서 발췌를 해서 계단 밟듯이 조금 낮은 계단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방수사처럼.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2학년, 3학년, 2학년 때는 요 중에서 택 3,
세 개를 선택을 해서 내신에서도 세 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3 3학년 때는 이 중에서 2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내신은 그렇게 배우게 되고요. 수능에서는 이제 통합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여기서 2개를 선택해서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그다음 수능에서의 탐구과목 선택. 교육부의 계획은요.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의 계획은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통합교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얘들아 수능에서 서탐 과탐 다 봐도 돼. 아무거나 봐도 돼. 라고 했는데 대학교에서 제동을 걸었죠. 그렇게 하면 이과에서 문제가 심하잖아요. 사회 보고 이과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래 교육부가 그렇게 한다면 문과는 내가 문을 열게. 문과는 사탐 봐도 되고 과탐 봐도 됩니다. 대학교 갈 때. 까지 이해하셨나요? 과탐 보고 문과에서 과탐 보고 사회학과 갈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그런데 이과에서는 대학교 이과에서 뭐 공대 같은 경우에 특히 안 돼. 과탐만 봐야 돼. 사탐 안 돼. 아예 그 제한을 두고 있지요. 그다음 수능 선택 과목 3가지 제가 정한 거거든요. 첫 번째 뭘 선택하면 좋냐면요. 모집단 큰 과목. 당연히 그럼 좋겠죠. 최상위권 적으면 좋겠죠. 그럼 끝났죠. 뭘까요? 물화일까요? 생지일까요? 생지겠죠. 생지. 네.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좋아서 보는 학생들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지학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물화가 싫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화는 좋아서 보는 학생들 꽤 있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요게 1, 2번에서 생지가 유리하고요. 그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나요? 그 표가 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선택자 수 이제 물화 생지 원만 가지고 만든 건데요. 물화에 비해서 생지가 월등히 높죠. 비율이. 수능의 선택자 비율이요. 심지어 고3 때도 막 바꿔요.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 6월 모평, 9월 모평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라서 고3 모의고사 중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모의고사거든요. 이거만 비교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물화는 줄고 생지는 늘어납니다. 고2 때도 많이 바꿨고요. 고3 때도 많이 바꾸고 지금 마음은 전 다 알아요. 지금 마음은 나 수능에서 화생 볼 거야. 저 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생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물리화학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고1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고1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고3 되면 늦다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1 때 그러면 누가 물화를 봐야 되느냐.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물리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범위가 역학인데 제가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물리 보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저 화학 선행 많이 했어요. 진짜 막 저 영재고도 준비했고요. 화학 선행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 저기 화학 결합이 들어가는데 친구한테 몇 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화학 보면 안 돼요. 근데 선행을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 내신 대비 김지훈 선생님 듣고 따라가니까 이해가 돼요. 시험 한 2, 3주 남았는데 애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화학 봐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실 물리화학은 죄송하지만 봐야 되는 학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 특히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2등급 받았어요. 한 개 틀렸어요. 사실 풀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거 풀 수 있는 학생인데 시간이 모자랐던 거예요. 시간 더 주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지는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린 만큼 공부 안 한 거예요. 생지는 공부한 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지를 많이 보고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사실 생지가 유리해서 많이 보게 되고요. 3번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설명 좀 드릴까요? 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시험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험 결과가 A 과목은 과탐은 50점이 만점이에요. 수능에서요. A 과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B 과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어려웠을까요? 이번 수능 문제 중에서 B 과목이 좀 더 어려웠겠죠. 만점자가 적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같은 50점이어도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표준 점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난이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이렇게 B처럼 나올까요? 물화일까요? 생지일까요? 물화겠죠? 생지예요. 생지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표준 점수. 숫자로 보시면 왼쪽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1컷이고요. 1컷이고 이번 수능이었어요. 이번 수능. 몇 달 전 수능이었고요. 1컷 표준 점수 나와 있고요. 만점자 표준 점수 보시면 69, 69, 69, 68. 쌤 큰 차이 없는데요.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생지가 높거나. 이해하셨나요? 1만점자 표준 점수가 큰 차이 없거나 생지가 높거나. 사실 요 전해에 빠졌는데 칸이 없어서 빠졌거든요. 2021학년도 생지가 정말 월등히 어마무시 높았어요. 그때는. 물화 선택한 거에 비해서 생지 선택한 게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14점 차이가 났어요. 그때는. 한 해 전에. 물화보다 생지를 많이 보는 이유가 표준 점수가 좀 더
비슷하거나 유리하거나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생지가 왜 이래요? 생지를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좋아서 보는 학생들 별로 없잖아요. 밀려와서 보잖아요, 대부분. 두 번째, 늦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물리화학 선생들은 좀 했죠? 생지 했나요? 안 했잖아요. 특히 지구과학 했나요? 가장 빨리 하는 지구과학 선행은 언제 하느냐? 예비 고2. 고1 끝나고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가장 빨리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지구과학이 어렵대요. 물화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지학은 그렇게 늦게 하면서 어렵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과학이.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생지를 빨리 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이 선생님 저 고2 때 뭐 선택해야 돼요? 생지라고 해요. 저 선생님 저 화학 되게 잘해요. 애들이 자꾸 화학 물어봐요. 뭐 해야 돼요? 그럼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그럼 화생지에 물리 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있어요. 애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그걸 수능에 넣으시고요. 넣으시고 고2 때 선택 과목에 넣으시고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그럼 생지가 또 하나 생지는요. 출발선이 비슷해요. 물리화학을 우리 아이가 많이 안 해놨어요. 어떻게 지금 따라가기 중등고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물리화학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계속 뒤만 따라가요. 생지하면 비슷한 출발선이잖아요. 그럼 같이 갈 수 있거나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 우리 아이가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빨리 계속 앞서가야 돼요. 방학 때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뭐 공부해야 될지도 정리해 놓을 거고요. 나머지는 읽으시면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이제 6페이지 가볼까요? 6페이지. 6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번 겨울방학은 지나갔지만 저는 12월 설명회 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제발 이과 학생들 통합과학 좀 하지 말라고. 통합과학 선행하지 말고 학교 중에 시키시라고. 선생님 이거 그러면 이거 못하고 들어가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과 가면 안 돼요. 그럼 문과 가야 된다고요. 이거 못하고 선생님 저 안 해놨는데요. 과학 선행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과 가고 싶어요. 그래도 수능을 대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수능 때까지 뒷쫓아가는 일을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혹시 늦었는데 근데 선생님 저 이과 갈 건데 통합과학 지금 하고 있는데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럼 열심히 시켜주세요. 일단 시작한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음번 이런 방학 때부터는 이과인 경우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 전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지 애매한데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생명과학에 위주를 시켜주세요. 생명과학 위주. 사실 지구과학은 제가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근데 생명과학 위주는 진짜 빨리 하면 좋거든요. 생명과학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생명과학. 방학 때는 어려운 단원, 여름 방학 때는 짧으니까요. 겨울 방학 때는 전체적인 걸 전체 다 단원을 그 과목의 전체 내용을 다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행은 몇 번 해야 되는 건가요?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수능까지. 그 문제가 무슨 질문이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서 올림픽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려면 몇 번 연습해야 될까요? 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나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7페이지 가시면 단원 분석이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별표 친 거 어렵거든요. 제가 알아서 가르칠게요. 맡겨주시면 알아서 가르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8페이지에 가시면 중동고 출제 경향이요. 읽어볼까요? 중동고에서 매년 각 중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도 내신 경쟁이 제일 치열하고요. 최근 중동고 통합과학 출제 경향과 학원에서 준비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3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3 문제가 어떤 땐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땐 도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시험에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고3 문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 동그라미 2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물화생은 1 수준에서 지구과학은 2 수준, 1, 2에서 다 나옵니다. 다 가르치게 되고요. 학원에서는 1, 2회차의 어려운 내용에 대한 그 진도를 먼저 나가고요. 매주 스텝 바이 스텝 고3 문제까지 풀리게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3회차 수업을 했어요. 3회차 수업하고 나면 3회차 수업에 숙제를 주거든요. 근데 1, 2회차 복습 문제를 줍니다. 4회차 수업을 했어요. 4회차 수업에 숙제를 줍니다. 4회차 배운 내용 숙제를 주고 1, 2, 3회차 복습 문제 주고요. 5회차 수업했어요. 5회차 수업 숙제를 줘요. 1, 2, 3, 4회차에 배운 내용 복습 문제를 줍니다. 이해하셨죠? 1회차에 배운 내용은 복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될 거고 제일 어려운 단원입니다. 첫 주에 빠지지 않게 보내주세요. 다른 학원에서 첫 주 배우는데 별로예요. 우리 학원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주세요. 한 번 정도는 뭐 동영상 보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동영상 보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매주 스텝 바이 스텝 어려워집니다.
지금 고1 학생들한테 선행을 한 번도 안 한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한 학생도 있지만 많이 한 학생들도 전 믿지 않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운 1회차에 고3 기출을 풀리면 연습 문제를 주면 못 풀어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고3 문제인데. 그래서 매주 반복하는 복습 문제에서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계단 밟듯이 어려워져서 한 4회차, 5회차에 가면 고3 수능에 15, 16번까지 풀게 될 거예요. 18, 19, 20은 안 풀어요? 안 풉니다. 아무리 중등고 내신이어도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중등고 오래 했거든요. 대치동에서 제일 오래, 학교 선생님보다 제가 좀 더 오래 했거든요. 중등고 내신을요. 그래서 혹시 18, 19, 20 나오면 어떡하죠? 학교 학습지에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된다면 전 그것도 나중에 넣어주는데 일단 언급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까지는 하지 않고 수능에 고3 수능에 15, 16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함정 문제요. 예,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읽어볼게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 문제가 출제되고요. 교과서 프린트의 지엽적 내용을 이해한 함정 문제 또한 종종 출제가 되고요. 특히 화학 선생님 작년, 재작년 두 분 선생님 올해도 제가 선생님 성함을 확인할 건데요. 그 선생님 올해 또 내시면 어마무시하게 내실 거예요. 함정 문제. 고3 문제 한 번 내고 함정 문제 한 번 시험마다 막 바꾸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요. 진도 나가는 동안 복습 문제 푸는 동안 제가 사실 함정 내용은요. 진도 나갈 때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함정을 진도 나갈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객이 전도돼서 함정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은 직보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들아 풍선이 있어. 풍선의 위에 위에 까만 점을 찍었어. 우주가 팽창해. 빅뱅에서 팽창해. 까만 점은 은하야. 이렇게 해서 팽창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멀어지겠지 설명을 합니다. 직보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까만 점은 점이야. 그거 별이라고 하면 틀려. 은하 내 별들이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은하가 팽창하는 게 은하와 은하 사이가 은하끼리 팽창하는 거야. 까만 점은 은하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까만 점이 은하 내의 별들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라고 이제 직보대 그걸 짚어주죠. 그게 원래 은하라고 해서 이해를 했고 그게 팽창의 원리를 이해한 학생들은 까만 점이 별이라고 하면 틀린 걸 그냥 금방 이해해요. 캐치해서 내일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직보대 그런 것들을 짚어줍니다. 평상시에 별이야, 은하 아니야 라고까지 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왜 빅뱅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직보대 함정을 정리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시간 부족으로 실수 유발. 중등호 문제 스타일이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넣거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거 안 넣고 수능에 12, 13, 14 같은 것들을 5개를 넣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간 난이도 문항을 반복 배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대책은 똑같아요. 복습 문제 많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하죠? 트리플 악셀 연습을 10번만 하고 대회 나가서 그래요. 그건 실수한 게 아니고요. 연습을 덜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많이 연습하면 물론 타고난 유전자도 있어요. 실수 유전자 있거든요. 분명히 엄마 아빠 중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책은 같습니다. 많이 시키면 돼요. 제가 숙제를 좀 많이 내줍니다. 이거 어떻게 다 풀어요? 사실 저도 좀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풀어놓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숙제 해오세요. 숙제 그냥 아주 꾸역꾸역 시켜주세요. 저한테 계속 질문시키시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 문제에 대한 건 이렇게 준비가 될 거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수업 기간이 되니까 읽고 이해해 주시고요. 무료 보강이 한번 돼 있는데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날짜가 중등고 첫날 과학 시험을 봐요. 그럼 아마 무료 보강 요 날짜에 직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첫날 과학 시험이면요. 그래서 이거 무료 보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이렇게 돼요.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3월달 첫 개강하기 전에 제가 학생들 통해서 학원 통해서 첫 주에 수업 뭐 했는지 대학 이제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첫 주에 학생들이 온 다음에 또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수업 순서는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수업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이미 설명드렸던 거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1, 2회차에는 가장 어려운 단원 진도를 나가고 기본 중간 난이도 문제풀이를 하고요. 3, 4회차에 남은 진도 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프린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고요. 5회차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모든 물음을 정리한 서술형 대입 문제 나가게 되고요.
저 모의고사 2번 보거든요. 잠시 후에 뒷페이지에서 모의고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 전날 주의사항, 시험 전날 프로그램 문제 직보 때는 2가지 프린트가 나가는데 시험 전날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정 정리한 거고요. 중요한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직보 그때 주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제 새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숙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모은 거 직보 때 문제가 하나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11페이지 수업 특징 및 진행 읽어봐 주시고요. 대부분 설명된 거고요. 7번 볼까요? 7번. 매주 수업 진행 상황, 남은 일정, 테스트 점수, 과제 수행 정도로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모두 문자 굉장히 길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길어서요. 그거 읽으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이해 가실 거고요. 그 다음 매주 동영상 촬영하고 이메일 발송을 해서 혹시 빠졌어요? 그럼 보강을 이메일 동영상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듣고 집에 가기 전에 수업 참여한 학생들도 요 복습 동영상이 올 거예요. 수업 집에 가기 도착하기 전에. 그럼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2교시에 첫 번째 좀 앞에서 좀 좋았어. 그 2교시만 다시 좀 다운받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교재 구성. 제가 딱 2학교 수업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중동인문 2학교만 하는 건 들으셨나요? 딱 2학교 하거든요. 2학교만 하지만 2학교의 교재는 다릅니다. 1페이지부터 다르지 않나요? 선생님 중동고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지난 통합과학 바뀐 지 5년 됐거든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올해 가르치면 어떡하죠? 그럼 제가 나중에 학교 학습지에 있으면 5회차, 6회차 얘기해 줄 거예요. 있으면요. 일단 제가 보기에 통합과학에서 제일 나쁜 책은요. 하이탑이에요. 왜냐하면 하이탑을 보잖아요. 그럼 중동고에서 안 가르친 내용이 30%입니다. 너무 많아요. 하이탑은 좋은 책이에요. 내가 뭔지 궁금해. 그때 찾아볼 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하이탑 가지고 내신 데 비하면 정말 너무 넓게 하는 거죠. 이번 시험 범위가 물리 1인데 물리 2까지 하는 거예요. 물리 2 혹시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제가 봐야죠. 학습지 봐야죠. 물리 2에 어느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학습지 보고 나중에 또 채워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중동고에서 지난 5년 동안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조금 넓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넓게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클리닉은요. 제가 직접 합니다. 중동고 학생이 휴문고 학생보다 좀 적은데요. 전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중동고에 경쟁 선생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휴문고는 중동고는 한 100명 좀 넘고요. 그리고 휴문고는 200명 좀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전교생도 차이가 나는구나. 휴문고 400명이 넘는데요. 중동고 360명 되나요? 아무튼 제가 그 학생들의 질문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해요. 어떻게 유도하냐면요. 해설지를 바꿔놔요. 거긴 없는데요. 제 시험 대비 제가 시험 끝나면 항상 동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거기는 없는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건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였고요. 이건 제가 나눠준 연습 문제 있던 문제였는데 똑같지 않나요? 거의? 이거 사실 한 번 풀어보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2-3번 반복하거든요. 연습 문제 7회만 들어갔네요. 한 번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어떻게 다 넣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 문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비슷한 유형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비슷한 유형은.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을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 때는 얘들아, 원래 물리원 선행한 사람들 그래프 그리지 말고 꼭 공식 쓰라고 하고 나서 내가 선행할 때 배운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통합과학은 그래프를 그려. 왜냐하면 공식을 써야 되는 거 통합과학에 안 나오니까. 그동안 중동고 1학년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해설지를 제가 바꿔놔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는 제가 수업 때 풀어주는 수업의 제교재에 써 있어요. 자, 수평 방향 공식을 이용하자. 2번 연집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자. 제 교재 순서가 써 있거든요. 그대로 해설지를 바꿔놓습니다. 그래프도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리원 선행할 때 이렇게 안 하고 공식으로 선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런 학생들은 공식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해설지도 있죠. 그래서 편하게 야 이걸로 풀는 게 편하면 이걸 풀어도 괜찮아. 근데 물리 선행 많이 안 했어? 이걸로 풀어봐. 그럼 금방 풀릴 거야. 그래서 반복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숙제 잘 해오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해요. 해설지 읽어보면 되거든요. 해설지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많이 못해요. 집에서 바빠요.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맨날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아니 지금 10몇 년째 그 학교 수업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맨날 일을 하냐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고3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해설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그래서 집에서 할 게 많고요. 그래서 어디 하다 말았죠 우리? 어디까지 왔었죠? 클리닉이요. 제가 직접 합니다.
하고 클리닉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우리 학생들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안 해서 제가 그 많은 학생들 질문을 다 받고 있고요. 할 수 있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질문 조교 쌤을 쓸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몇 번의 질문은요. 이건 나 아니면 이렇게 설명 못 해줄 텐데 그런 생각 드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질문 조교 쌤이 훌륭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 조교 쌤을 따로 못 두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질문 조교 쌤은 저도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자 제가 이 폰으로 항상 아이들한테 이 문자로 이거 학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제 수업 들으면 아실 텐데요. 선배들한테 저 전화번호로 물어보세요.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 엄마도 이걸로 전화하시거든요. 저 전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가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교 시험 보는데 시험이 지금 30분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문제 풀어봤는데 몇 번 푼 건데 갑자기 안 풀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저를 찾으면 되죠. 제가 혹시 똥 싸고 있어요?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질문 제가 다 받습니다. 항상 이 들고 항상 소유하고 있거든요. 잘 때도 놓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시험 볼 땐 거의 저도 같이 잠을 안 자요. 밤늦게까지 질문 받고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질문하는 애들 위해서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도 제가 다 하고요. 모든 걸 자료 준비도 제가 다 하고요. 저희 조교들 다 문과 애들이거든요. 대신 꼼꼼해요. 하지만 자료 준비는 제가 다 합니다. 질문도 제가 다 받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요. 다음 수업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거나 듣게 해줘도 괜찮고요. 다음 과탐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료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80 이상이면 A 나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참고자료 모의고사는요. 이렇게 제가 주는 사실 모의고사뿐이 아니고 제가 주는 문제들은 다 위에 근거가 출처가 써 있어요. 이거뿐이 아니고 연습 문제에도 보면 뒤에 가면 뭐 2021년 고3 지학 1 16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안 써 있으면 족보다 큰 문제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족보다 큰 문제 많이 안 쓰거든요. 고3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써 있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내가 이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지? 보니까 고3 16번 문제예요. 아직은 틀릴만 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처를 위에 써놓고요.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성적표를 만들거든요. 성적표 볼까요? 14페이지. 성적표 보시면 이번 시험의 범위고요. 그리고 내 점수가 평균에 비해서 얼마큼 높은이라든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내가 몇 점인데 내가 몇 %인지. 사실 등급은 안 써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등급까지 쓰면 잔인하잖아요. 등급을 알 수 있죠. 위에 이것도 써놓으니까요. 등급이 내가 몇 %면 몇 등급인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데 사실 학생 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모의고사를 2주 전에 보거든요. 시험 2주 전에, 예, 알겠어요. 2주 전에 보는데 그 등급이 나와요. 학교 시험이. 특별한 노력을 더하지 않으면. 이해하셨죠?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5등급 나왔어요. 학원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시간 아직 2주 남았잖아요. 2주 전에 꼭 봐요. 아무리 진도가 쫓기더라도 이제 2주 전에 제가 미리 봅니다. 모의고사를요. 첫 번째 모의고사는 2번 보는데 첫 번째 건 그동안에 숙제에서 내요. 숙제에서. 두 번째 모의고사는 중동 기출에서 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내가 몇 번을 틀렸고 오답률이 얼마인지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였는데 이거 8.12 오답률이면 틀리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안 해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요. 문자인데요. 세 개가 있죠. 위에 세 개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제가 대답 빨리 한다고요. 질문 들어온 시간하고 답변한 시간을 비교해 보여주실래요? 대답 빨리 하지 않나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능한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답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세 개 보시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 거의 나왔습니다. 진짜 이 직보절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엘니뇨 때 우리나라에서 이상고온 있는 거랑 태양광 문제는 다 나왔다잖아요. 그다음 것도 보시면 직보절에가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직보절을 기반으로 시험지를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시험 끝나고 좋다고 문자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거 볼까요? 이번 기말고사에 선생님 처음 선생님 학원 다니는데 좀 더 일찍 다니고 후회됩니다. 2학기 기말 때 수업 처음 듣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후회된다고 문자가 왔고요. 그다음 참고로 3번 보시면 저는요 시험 끝나고 1번, 2번, 7번 중요한 거 접중했어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내용의 문제들을 다 해설을 항상 동영상을 만들고요. 다 했어요. 만들고요. 그리고 찍어 보시면 그 동영상이 나올 거고요.
혹시 유튜브에 김지훈 과학 치시면요. 제가 아직 유튜브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올 거예요. 잘 찾으셔야 돼요. 잘 찾으셔서 거기에 클로버 그림 찾으시면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수업 특징을 읽어보시면 이미 설명이 다 된 거니까 정리한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예, 제 수강생 솔직히 전 밝히거든요. 예, 100명 항상 넘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데 왜 적어졌어요? 그러게요. 더 노력할게요. 경쟁선생들이 많아지셔서 항상 100명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 왜 많아요? 휘문고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 수업 화면이고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바로 저한테 하고 싶으시면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요 번호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거의 중동고 엄마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연락하셔도 괜찮고요. 예, 감사합니다.